식이 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지현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 병원에도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식이 상담을 하세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예요? 중성지방이 높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게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치료받을 때 아마 어떤 게 더 문제인지 명확하게 못 들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고지혈증이라고 하면은 지방이 혈중에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도대체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인 것은 바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있어요. 중성지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을 지방세포에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에너지원으로 쓰기에 가장 좋은 형태로 만든 게 바로 중성지방이에요. 콜레스테롤은 에너지원으로 쓰기보다는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나 세포를 구성하거나 또는 어떤 구조물을 만들기에 좋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이죠. 그래서 이 혈관 중에 지방이 올라갔다, 고지혈증이다 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주로 높게 되어 있어요. 중성지방 혈증일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 혈증일 수도 있는 거죠. 최근까지는 대부분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았고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드디어 중성지방에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자, 중성지방이라는 것이 우리 몸이 지방세포에 저장하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돼요. 처음에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조금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난 다음에는 근육이나 간에서 글라이코겐으로 일부 저장이 되고요. 남아있는 많은 부분들은 이 중성지방으로 바뀐 다음에 몸의 곳곳에 있는 지방세포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사 이후에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의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기 위해서는 공복 상태일 때 혈액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공복 상태일 때 이게 150 이상 높은 형태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면 바로 중성지방이 많은 고지혈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볼 때는 식후에 이 고지혈증이 또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당으로 또는 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잘 못 쓰고 너무 많이 남아서 저장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할 때는 공복의 고지혈증이나 또는 식후의 고지혈증 수치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을 때, 즉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증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바로 공복 상태일 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셨을 때 바로 고지혈증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대부분들 아주 조금 낮은 상태일 때는 식이요법을 변환을 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때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저지방 식단을 하시고 또한 정제 탄수화물이나 설탕도 많이 좀 줄이시고 이렇게 치료를 합시다 얘기를 듣게 되실 거고요. 아주 높은 상태라면 바로 약을 복용하자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특히 우리 40대 여성분들은 고지방 식사를 거의 안 한다. 기름진 음식도 별로 먹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밥하고 김치만 먹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중성지방이 높게 나온다는 분들도 계세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중성지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인슐린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슐린이란 것은 우리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탄수화물을 먹을 때 이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냐면 초반에는 당을 빨리 소진을 하고 그리고 조금 소진된 당 이후에는 남아있는 모든 것을 지방으로 바꾸어서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지방을 만드는데 주된 작용은 바로 이 인슐린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슐린은 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자극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탄수화물을 먹을 때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미 중성지방의 형태가 나타나서 몸의 조절 능력이 이런 분들은 지방은 전혀 먹지 않고 밥하고 김치만 먹고 있더라도 늘 중성지방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성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미 고지혈증, 즉 중성지방이 높은 것이 나타나고 있는 환자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그대로 먹고 있다면 절대 중성지방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방도 줄이고 거기다가 이 탄수화물까지 줄이게 된다면 중성지방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힘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탄고지 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지방이 높은데, 중성지방이 많은데 지방을 많이 먹어라?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같이 들리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 즉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밖에 없습니다. 지방은 많이 주지만 탄수화물을 거의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게 되고, 즉 중성지방을 만들려고 하는 능력은 극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만 중성지방을 잘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병원에 가셔서 고지혈증이라는 얘기를 들으셨고, 특히 중성지방이 높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심장질환이라든지 혈관질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지방 식단을 하고 약을 먹자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빨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잘 관리하고 운동하는 것. 그게 바로 중성지방을 관리하는 좋은 답이 될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 저탄고지와 키토제닉을 하였을 때 중성지방 수치는 거의 100 이하, 대부분 70에서 80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100 이하의 수치가 가장 좋은 거고요. 정상적인 수치는 150으로 잡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얼마나 키토제닉을 했을 때 좋은 중성지방을 이루고 있는지 아실 수 있겠죠.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증 걱정하지 마시고 키토제닉에 도전해 보십시오.